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노후 주파수 100세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좀 충격적인 숫자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38.2%.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작년 한 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부부가 갈라선 이른바 황혼 이혼의 비중입니다. 통계청의 최신 발표를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전체 이혼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60대 이상의 이혼만 전년 대비 가파르게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 무서운 건 결혼한 지 4년도 안 돼 헤어지는 신혼부부보다 30년 넘게 산 노부부가 갈라서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혼소장을 들고 오는 사람의 80% 이상이 아내라고 합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들어온 지 딱 1년 만에 이혼도장을 찍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 1960년대생 남성분들, 지금 설마 우리 집 사람이? 하고 계신가요? 산업 역군으로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은퇴 후 가부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60년대생 남편들이야말로 지금 이 통계의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유독 지금 황혼이혼이 역대급으로 폭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30년 넘게 참아온 아내가 왜 남편의 은퇴식 날만 기다렸다가 이혼하자고 하는지, 왜 내가 은퇴하자마자 집안에서 고립무원, 고립된 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3대1의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 꼽는 이혼 사유 1위, 도박이나 외도가 아닙니다. 바로 삼식세끼 밥 차리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영식님은 존경받고 일식씨는 사랑받지만 삼식이, 새끼 다 먹는 남편은 짐승 취급받는다고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지난 30년간 자식들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느라 전쟁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애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야 내식은 좀 갔나 싶어서 숨 좀 돌리려는데 다 늙은 남편이 은퇴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침 8시, 여보 밥 줘. 점심 12시,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나 말아 먹을까? 저녁 6시, 저녁엔 찌개 하나 끓여봐. 아내 입장에서는 개미지옥이 다시 열린 겁니다. 친구들과 브런치도 먹고 싶고 문화센터도 가고 싶은데 점심때 밥 달라고 기다리는 남편 때문에 외출을 못합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거실에서 인기척만 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를 남편 원인성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선배님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은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밥은 셀프입니다. 아내에게 밥 차려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행복지수는 깎여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60년대생 선배님들 솔직해져 봅시다. 젊은 시절 밖에서 돈 벌어온다는 유세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죠.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여보 물, 여보 리모컨, 애들 조용히 좀 시켜 하며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아내들이 경제권이 없고 자식들 키워야 하니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해서 계급장 떼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본인이 가부장적인 왕인 줄 아는 남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권력 없는 독재자가 집에 들어앉은 꼴입니다. 내가 왕년에 하면서 훈계하고 반찬 타박하고 아내 외출까지 간섭하려 듭니다. 이 가부장적인 습관을 못 버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역 침범입니다. 남편분들, 회사에선 부장님, 이사님 소리 들으며 지시하고 관리하는 데 익숙하시죠? 은퇴하고 집에 오니 집안 꼴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보,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야? 대낮에 무슨 전등을 이렇게 켜놔? 두부 100원 더 싼 거 있잖아. 이건 마치 평사원이 사장님한테 업무 지시하는 꼴입니다. 지난 30년간 가정이라는 회사를 운영해온 CEO는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은 자금만 대주던 투자자였을 뿐이죠. 그런데 투자자가 갑자기 경영에 간섭하며 잔소리를 해대니 CEO, 아내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숟가락 하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감나라 배너라 하는 건 아내의 30년 경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발 아내의 경영권에 간섭하지 마시고 훌륭한 보조자가 되어주십시오. 특히 은퇴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내가 외출하려고 화장하면 묻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언제 와? 나도 같이 갈까? 이건 관심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사회생활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끼는 순간 분위기 싸해집니다. 제발 아내가 나갈 때 잘 다녀와 하고 쿨하게 보내주십시오. 그게 점수 따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정서적 유대감의 부재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억울해하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더러운 꼴 보며 돈 벌었는데.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을지 몰라도 다정한 배우자는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육아는 아내 몫이었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잠만 잤습니다. 아내는 그 세월을 애들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도 컸고 남편이 퇴직해서 월급도 안 들어옵니다. 혹은 연금으로 줄었습니다. 경제적 기능이 멈춘 순간 정서적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선 돈도 못 벌어오는데 말도 안 통하고 밥만 축내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과 굳이 남은 30년을 더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혼 법정에서 어머님들이 판사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판사님, 저 영감님이 밉지는 않아요. 근데요, 이제는 좀 제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이때 아버님들은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어머님의 생각을 돌리려고 하십니다. 마누라는 삐져도 우리 애들은 날 이해하겠지. 내가 누구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철저하게 엄마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지난 30년간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지를 때 엄마가 부엌에서 숨죽여 우는 모습을, 주말에 아버지는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갈 때 엄마 혼자 북방 육아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무서운 손님이었고 어머니는 나를 지켜준 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인생 살아. 이혼해. 우리가 모실게. 자식들이 어머니의 호위무사가 되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돈으로 자식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퇴하는 순간 집안에서 완벽한 왕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기고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존 수칙입니다. 첫째, 요리를 배우십시오. 거창한 요리가 아닙니다. 라면 말고 된장찌개 하나, 김치볶음밥 하나라도 내 손으로 해 드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세요. 여보, 오늘 점심은 내가 차릴게. 당신 나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와. 이 말 한마디가 명품 가방보다 더 효과가 큽니다. 내 밥은 내가 챙긴다는 자립심. 이게 최고의 매력입니다. 둘째, 따로 또 가치를 실천하십시오. 아내와 24시간 붙어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전에는 각자 취미 생활하고 저녁에 만나서 오늘 뭐 했어? 하고 대화하는 게 건강한 부부입니다. 아내에게 공간과 시간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남편이 집에 없어야 아내가 숨을 쉽니다. 셋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십시오. 물론 소소한 지갑입니다. 잔소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칭찬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아내에게 비자금 털어서 용돈을 주거나 커피 한 잔이라도 사면서 그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라고 표현하십시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은퇴하면 그 콘셉트 버려야 삽니다. 다정함만이 살 길입니다. 넷째, 가부장적 권위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어디 여자가 남자가 부엌해 이런 생각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가장이 아니라 n분의 1 식구일 뿐입니다.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몫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뜬금없이 무슨 사과야고요? 지난 30년 내가 바깥일 핑계로 당신 너무 외롭게 했지. 가부장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가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우리 아빠가 변했네? 하고 마음을 엽니다. 선배님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권위로 노후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 남편에게 필요한 건 목소리 큰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을 돈 벌어오던 기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으로 기억하려면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소파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노후 주파수 10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